자, 세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취득세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을 해봤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게 되면은, 자, 주택 임대소득 등이 있게 되면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제외하면 니은, 리을, 미음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인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 디귿 두 개를 제거해서 푸는 방식의 문제에서 30회 때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전체 다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야 될 테고,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척 기간 7년이라고 하는가 해서, 자, 우리가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취납 시제에서 부과처분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있거나 또는 자, 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 기간 도과하게 되면은 이때 납세 의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이고요. 원칙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 포탈했을 때 그때는 10년 이런 식으로 제척 기간이 있었고, 2번 이 시점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의신청 다음에 심사 청구, 이의신청 다음에 심판 청구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거 다 거치지 않고도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소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개념이 폐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맞고요. 3번 자,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자, 그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에 보다 어떻다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재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가 점점점 답은 4번 뽑아봤고요. 5번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순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해서, 일단은 자,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간에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체납처분비, 또 압류한 비용, 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할 것. 해서 다른 거 모르겠고 100분의 20은 뭐였죠?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 100분의 20. 그래서 요건 읽어보면 안 된다니까 알고 있는 단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100분의 20이 되게 된다. 해서 관련한 쟁점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등기 조세 총론 파트에서 자, 논의할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먼저 여러분 자료 262페이지 가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처분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되거나 262페이지 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은 이때 바로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그 7년짜리 한번 지문에 구성을 해봤고요. 그 밑에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등 관련해서 가산세라고 하는 거, 그 중에 무신고 가산세만 뒤지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원칙은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주제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요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있었죠. 지금 이제 취득세에서 가산세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미신고 전매하게 되면 100분의 80, 장부 미보존하게 되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등록 면허세에서 바로 무신고 가산세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는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부만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종부세에서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적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가 된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우리 시험용으로 주로 이슈가 되는 건 예정신고 꼭 해야 되고 확정신고 꼭 해야 된다. 원래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용으로 갈 때는 2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합산을 할 필요가 있으면 확정신고 해야 된다. 문제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가산세는 이렇게 세목 여러 군데 걸쳐서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해서 자, 이의신청 이런 거 거치지 않고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부정지라고 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과세 관청에서는 압류하고요. 공모에 붙이게 될 텐데 우리가 외울까?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채권, 이제 이 압류를 통해서 체납처분, 세금을 받아내는 과정. 자, 조세채권 간의 순서라고 해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가장 선순위고요. 압류한 조세채권,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세 이런 것들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배당 순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압류 처분비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우선 징수, 세금하고 그다음에 가산금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체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뒤에 봐야 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 표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돼. 뒤를 봐야 돼. 앞을 다 쳐 있게 되면 뒤집니다. 외웠던 거 거의 머리에 붕붕 뜨게 돼서 지방세 중에 취득세, 과세 여부라고 해서 무대주라고 하는 거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265페이지 무대주에 대해서는 다 취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자, 과세한다, 부과한다 해서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부과한다. 또 부과한다가 어디 있어? 부과한다가 없구나 해서 자, 그 다음에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2반 제2호 이렇게 갔었죠? 2반 제2호라고 해서 2반 제2호는 다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서 이전 나와 있죠? 이전할 때는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 어디 있어? 요거 4번 틀렸구나 해서 유상승계 취득에서 당연히 어떻다? 취득세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집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요거 나와 있잖아. 대손 제외라고 하는 거. 요거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자, 중심이 되는 거. 국, 외, 판법, 공검 등 들어가면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실 때 문장 특히 이제 자, 세법에 있어 요즘에 이제 출제 기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문 호흡이 너무 길어요. 읽다가 작살나게 됩니다. 뒤쪽을 봐야 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과세 표준 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이것만 내릴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뒤에서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65페이지 과세 대상 무대주 무상의 이용권 대수선 그다음에 주택조합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이것은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 등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대상에서 2반 제2호라고 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반대급부는 뭐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서 이행하지 아니하고의 2자 그 다음에 대수선 제외제 그 다음에 이전 이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서 2반 제2호라고 하는 거. 일본 반대급부 우선 비과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자, 다시 가볼까요? 무상이용권. 자, 지금 과세 대상으로 써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무상이용권 과세 대상. 비과세 여기
세 번째. 비과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무상 사용권. 잠깐만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서 다시 볼까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요거 지금 제가 잘 바꾸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건 지금 지적을 다 해주셨어요. 요건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지금 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가야 되면서 요거 수정을 다시 볼게요. 해서 지금 이게 법령 개정 때문에 지금 이제 끌고 들어온 건데 다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놓쳤으니까. 해서 일단 과세 대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국가지자체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중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놓쳤던 건데 거기 자 귀속 등 중에서 3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해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대한 무상의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자 반대급부 이거 나와 있었죠.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반대급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 1번도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 올릴 때는 이걸 수정을 해서 올릴 거예요. 다시 갑시다. 2반 제2호라고 해서 자 이전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반대급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마지막 5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놓쳤어요. 반대급부. 요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취득세 비과. 그래서 1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 자 하나 주의하셔야겠다. 좀 놓쳤어요. 그래서 2번 제2호라고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자 답이 두 개가 돼버렸네. 1번, 4번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슈 요건 이제 기존 문제 그대로 끌고 들어온 사례고요. 자 취득세 세율이라고 해서 다시 기본 가겠습니다. 이주상 자 먼저 원시취득 2.8%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2.8%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두 번째 이슈 뭐가 있었지? 바로 유상승계취득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주택 6억, 9억 해갖고요. 1%, 2%, 3%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6억, 9억은 딱 2%는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지는 3%, 다음은 몇 번이야? 1000분의 30에서 농지 상호교환, 농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 농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걸 이제 답을 4번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상승계취득 농지에 대한 상속은 2.3%,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비영리 사업자 2.8%, 공유물의 분할 2.3%라고 하는 거 해서 표준세율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일단 이 지문은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 취득 1 나와 있죠. 취득 1 나와 있죠. 뒤를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취득세에서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문제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이것만 한 15개 외워야지 문제를 풀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비워버리자고. 게다가 이 미친놈들이 20개, 30회 연속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확률상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 설령 나온다 할지언정 우리가 외울 만한 거리가 못해.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취득일 얘기는 일단 버리고 가시는 거야. 3번 지문 끄트머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우리가 외웠던 과세 표준은 뭐밖에 없어? 국외 판법 공검이라고 해서 바로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그게 아니잖아. 그것과 관련 없는 지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취득일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제외한 과세 표준은 논의 쟁점이 아니다. 이게 왜 틀렸고 맞았고 이거 저도 몰라요. 너무 복잡해갖고 이거 문제를 꼭 구성을 하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없어. 과감히 버리셔야 돼.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버리고 가실 테고 자 역시
3번도 알 수 없는 내용.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문구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미신고 전면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요. 24회 때 나왔던 주제. 요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답이 5번 되나요? 해서 장부 미보존하게 되면 얼마? 100분의 10에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4번, 5번 두 개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게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거나 잘하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요거 다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뭐 징글징글 똑같아. 해서 여러분 차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쟁점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래서 269페이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국가에서 묘지, 공적인 주체, 국가 지자체하고 묘지는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3개만 외우시는 거야. 나머지 다 취득세를 안 내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자체 묘지,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가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가리켜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삼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세율이죠.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0.2%. 퍼센트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 전세금의 0.2%, 그다음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의 0.2%, 저당권은 채권 금액의 0.2%.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하다 보니까 3번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승역지 아닙니다. 지역권은 뭐가 된다? 요역지 가액. 요거 주의하셔야 돼. 이미 전세금의 0.2%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차 금액 0.2%도 쟁점으로 답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율을 장난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 가액의 0.2%. 이게 이제 왜 요역지 가액이 돼야 되냐면 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했을 때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항상 전제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역지 가액이 0.2% 해버리면 거의 껌값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요역지 가액의 0.2%. 답은 3번으로 뽑아냈었고요. 네 번째 납세지라는 거.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텐데 예외적으로 등록관청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납세 의무자는요, 등기 명의인 또는 이제 등기 권리자라는 의미로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등기 명의인을 예시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득을 얻게 되니까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대신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만 하더라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 정도가 우리 등록면허세 전부입니다. 제일 아마 힘든 것이 저거죠. 바로 국가 지자체 얘기, 묘지 얘기, 취득세를 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됐구나. 또 이제 무덤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 2번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고요. 3번 틀리게 뽑았고요. 4번 납세지, 부동산의 소재지지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의 소재지. 그 다음에 요거 등록면허세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수정을 할게요.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그래서 5번도 틀리게 구성이 돼서는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의도했던 것은 지금 전세권 얘기하고요. 전세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지금 임차권 관련해서 이게 출제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답은 안 되는데 간간히 튀어나오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1000분의 8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자고 해서 팔자 좋은 사람들이다 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뭐가 있었지?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증리세.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느낌. 이것도 8자 좋으니까 0.8%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문을 수정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건 이제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2번, 3번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 읽어볼 것도 없지. 그래서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에 있어서는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묶어서 지금 이제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삼고 거의 다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서 숫자 외워볼까요?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 4%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다음에 별장 이런 것들은 4%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일단은 자 5번 뽑아냈어요. 그래서 4번, 5번 C7, C6 얘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과세 표준 얘기를 할 때, 자, 취득세 할 때는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주요 포인트가 사실상 취득하기. 항상 논의 전제, 국, 외, 판법, 공검 이렇게 깔아주면서 사실상 취득하기. 등록 면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 그리고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C7, C6에서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는, 자,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이에 비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 요거 맨날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 얘기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 이런 것들 갖고 착각을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고, 한편 우리 분리과세 대상 토지랑 똑같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 단위로 이걸 어떻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자 지금 이제 5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자, 납세 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자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서 답은 5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중 가장 높은 것은 답은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거나 가장 작거나 이 두 개 싸움으로 이제 항상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0.07% 적용하는 게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그래서 가장 작은 거 물어보면 목장, 용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면 세율을 물어보고 있거든. 세율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게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장시리즈 5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별장까지 해서 이게 이제 앞에 과세 표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세 표준은 전혀 쟁점이 없고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다? 세율을 물어보고 있다. 세율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이런 것들은 사실 저거죠.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율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지난번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세율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30회 때 문제가 어려웠었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0회 때. 그러면 이제 자, 분리과세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장 아니고,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게 되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그래서 결국 문제에 물어보는 게 세율 높은 거, 낮은 것, 또는 이제 단일 세율이 아닌 것들을 연결하시 이런 식의 문제로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던 것은 가장 높은 세율만 아직 요 근래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주택권 정기,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일 때 20만 원 초과하는 거죠. 그때는 2분의 1은 7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납부를 하면 된다. 자, 답은 3번 뽑았나요? 해서
자, 우리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주택에 한정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에 한정해서 다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뽑아놨어요. 토지는 그냥 9월 30일까지 한꺼번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죠. 어차피 9월 30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가 이렇게 갔었어요. 자, 납기라고 하는 것이 유치하지만 한 문제짜리. 그래서 이 납기 관련해서 쟁점 삼아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갔었죠. 납기와 관련해서 건물이 먼저 보이니까 건물 먼저 세금 낸다 해서 7월 30일까지, 토지는 안 보이니까 9월 30일까지 나중에 내고요. 주택은 토지 건물에 결합체잖아요. 그래서 원래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한. 이때 이제 지문 속에 튀어나오는 게 항공기 선박이 툭 치고 나오는데 쌩까실 것, 항공기 선박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 얘기 하나 나와 있나요? 해서 알공확사라고 하는 거. 기본 축이 되겠죠? 알공확사에서 보니까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사용자가, 알공이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다 납세 의무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초 가면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해 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를 이제 짜깁기해서 흔들어 봤는데요. 자,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해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자,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20년 귀속 재산세, 종부세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이 양반 연세가 66세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 자, 과세 기준율,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율은 언제?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된다. 두 번째, 갑이라고 하는 분 66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해서 자, 이게 연령별 공제에서 60세부터 65세까지, 65세부터 70세, 그 다음에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 구간으로 구분하면서 10%, 20%, 30%. 그 다음에 보유 기간별 공제액이라고 해서 5년, 10년, 15년 이 세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20, 40, 5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중복 공제는 얼마까지? 100분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이다 라고 하면 250만 원은 6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라고 할 거 이렇게 돼 있었고, 종부세는 6개월 내 분납,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에서, 이걸 지난번 답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멸망한 게 없어요. 이걸 틀리게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가 뭐냐면 세부담 상한이라고,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 자, 토지 건물은 1.5배입니다. 전년도 대비. 그런데 이것은 주택이라고 한정하거든요. 주택에 있어서 세부담 상한은 경우의 수가 자 3억, 6억 이렇게 해서 세 개 구간을 만들면서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게 1.5 깜빡 놓치기 좋아요. 해서 지금 토지 건물은 1.5배가 맞지만은 자, 이 주택은 1.05, 1.3, 1.1, 1.3에서 그 그림이 이거잖아. 3억 이하가 되게 되면 3억 이하가 되면 1.05배까지,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사이가 되게 되면 1.1배까지, 그 다음에 6억 초과하게 되면 얼마? 1.3배. 요즘에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거의 다 6억을 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 1.3배까지 때려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다 해서, 과거에는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해서 이게 이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을 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다 1.3배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자 왕왕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신탁 재산에서는 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같이 묶어서 23회 때가 나왔던 거,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다 압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한번 23회 때가 구성이 된 바가 있다. 그래서 읽지 말래니까 뒤쪽에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어떻다? 수탁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다가 이걸 위탁자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뒤쪽만 봐야 되는 거야. 외운 걸 갖고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이제 문장을 읽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머리 갖고 이거 뒤져버린다니까 가다가 섞여버려. 그래서 단어 단위로 가요. 단어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그만큼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이슈.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에서 일단은 양도인 거 아닌 거 했을 때 자, 재산의 탕감 비대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한다. 지금 이제 양도에 해당할 거 3개밖에 없습니다. 시험용으로.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혼해서 위자료, 이혼, 단순한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이혼의 위자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담보에 있어서 어디 있어? 4번인가요? 채무 불이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버렸을 때 이거 양도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양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어떻다? 양도.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지금 나왔던 게 2가지가 있다고 위자료 이미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쯤은 요거 이미 나왔고요. 그럼 남아있는 것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 대응에서 따로 암기하실 것이 양도 아닌 것 중에 꼭 기억하실 주제가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뭐가 있더라? 자, 이거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은 절대로 양도가 아니다. 시험보다 생각해보면 양도 같거든. 봐봐.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B라는 토지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A라는 토지를 토해내고 B라는 토지를 먹기 때문에 마치 A라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예 양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나머지 내용 별 필요 없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 3가지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다루지는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청산금 주고 소유권을 취득해 버린 경우 이 경우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쟁점은 딱 한 가지예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건 거저주는 문제. 그 다음 이슈 삼아 봐야 되는 게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뒤에 봐야 돼 2년 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들어가면 어떻다? 비과세. 대충 보자고 그랬어요. 이 문장을 다 읽으면 큰일 나. 우리가 외웠던 게 원래 이제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국내 소재라고 전제했을 때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기본 요건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근데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일반 주택 1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간 거주했으면 어떻다? 비과세,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한 케이스라고 1번하고 3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요 5번쯤은 조2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해서 혼인 있고 나서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혼인 나오게 되면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조2 외불삼 혼업봉십이라고 해서 자, 혼인 나오면 몇 년? 5년 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 다음에 지난번 한번 답했던 거 다 가구주택 통매매 하게 되면 이때는 다 한 개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럼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 자, 그래서 외워야 했던 거 작년 문제도 그렇고 그저 제일 뒤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다? 도대체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개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도 한 번 구성이 됐는데 이게 뭐가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5개를 여러분 머리로 못 외운다니까. 그리고 외워봐봤자 볼 때만 대가리 터져버려. 그래서 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지? 기본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 70% 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그 부분인데 그건 다 배경 설명 알긴 알아야 돼. 근데 그 자체를 답을 뽑지는 않아.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답은 3번, 2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외자산이구나. 자, 다시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두 가지입니다. 국외자산 얘기 나오면 첫 번째 5년 나와야 되죠.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만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외울 게 뭐였어? 추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추장미가 뭐야? 먼저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순서가 이었잖아. 제일 먼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계산. 두 번째가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된다. 이런 순서가 차, 금과 지금 외워야 돼. 차,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과 이 순서로 가게 되는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은 뭐였어? 실거래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실거래가에서 파생됐던 주제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거 지산증, 지연 들어가거나 이미 산입되거나 증명서류가 없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에 있었고요. 이에 등해서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매감기, 매감환기 해서 지난번 시험에서 기준시금가를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매감기, 매감환기는 국외자산의 양도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에서는 원칙은 실거래가, 예외 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시가라고 하는 거. 다시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다고요? 시가에 따르게 된다. 국내 자산은 무슨 문제? 추계 결정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관련 해서 양도 차익에서 뭘 빼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도소득 금액. 그러나 국외 자산에 있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관련해서는 기본 공제는 적용을 하게 되죠. 세율도 표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첫 번째 추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조항도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 미등기 양도 자산 등에 관한 조항도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추장미는 어디에서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자, 바로 국내 자산의 양도와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 쪽에서 추장미. 그래서 추계 결정 파트에서 몇 개 이슈가 나온다고 매감기나 매감환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 세율 70%를 적용한다거나 혹은 기본 공제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조항 등은 어떻다?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실거래가 있을 때는 지산증 얘기였었고요. 자, 5년 이상 거주 얘기 중요 쟁점이 될 테고 두 번째가 추장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 주제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이제 가져온 얘기인데 자, 가볼까요?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예정신고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라면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세 번째 분할납부 중요 쟁점이죠. 그래서 분할납부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이 얼마?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5번 질문 납부할 세액이 2,000원을 초과할 때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대서 다시 외우도록 하면 문제 차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의미 없어.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어. 미리 외워놓지 않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 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자 5월 15일 날 했으면은 자 그 말이 되니까 7월 31일까지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 갖고 답을 뽑을 만큼 한 가지 않아. 그래서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안 돼. 그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제일 더러웠던 게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말장난 한다고. 근데 그 문제는 옳은 걸 고르셔야 해서 중요 쟁점 예정 신고해야 된다. 확정 신고해야 된다. 물론 이제 딱 하나 예외 있었죠. 예정 신고를 직접 한 경우 다른 거래가 없으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답이 안 된다고. 근데 일정한 경우는 또 어떻다? 확정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파생되는 주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예정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바로 무신고 가산세를 때려맞게 된다. 한편 또 확정 신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예외 딱 하나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 확정 신고해야 된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분납이라고 하는 거. 분납. 자, 우리가 분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죠. 재산세. 자,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케 할 수 있다. 종부세 250 초과하면 분납케 할 수 있다. 6개월의 범주 내에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분납 이슈를 갖고 답을 뽑는다고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에서 양도소득세 자 납부 관련해서 약 2년에 3년에 두 문제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 세 개만 뒤지게 내 그냥 맨날 똑같은 걸 갖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여기서는 2번 보시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일단 1번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 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을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재산세 종부세에 있어서는 과세 기준을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소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답 1번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서 작성이 6월 1일이고요. 잔금 지급 등 등기가 6월 29일 날이다. 그럼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니까 바로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1번 틀리게 뽑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봐야 돼. 납세지는 뭐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자 부동산의 소재지가 원칙.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예외 항목이 있지만은 등록한정 소재지가 있지만은 이에 비해서 국세인,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3번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바로 제척기간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지나면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신고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이 되게 된다. 이걸 지난번에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답은 1번 해서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이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등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을 해서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 기본 다시 가십시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고 해서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원칙 60일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두 번째 등록 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었지?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해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 제3분 주민세가 지난번 답됐었지 6월 1일 날 재산세 내고요. 7월 1일까지 살아있게 되면 주민세도 내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뭐가 된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이제 꽈봤는데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당연히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매년 6월 1일이니까 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언제 매년 6월 1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제 약간 그냥 소득세는 너무 티가 나니까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 나머지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